1996년 4월 18일 저녁 히로시마의 신테치 공원 주위를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 한 택시기사가 있다. 그는 차를 멈춘 후 운전자석 창문을 열고 한 소녀에게 돈을 줄 테니 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곳 신테치 공원은 매춘 및 원조 교제의 메카로 알려진 곳으로 그 소녀 또한 원조 교제를 목적으로 손님을 찾고 있었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녀는 그의 택시를 타고 근처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방에 들어온 소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는 오사카 출신인데 여기 히로시마까지 와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며 한탄하였다. 그리고 오늘 빚을 상환하는 날이라면서 12만엔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지하철역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소녀의 행동에 남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쓰였는지 소녀와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데려다 준다며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350만엔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소녀가 가지고 있는 12만엔을 훔칠 생각이었으며 이것은 그가 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오후 10시 50분 그는 역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인적이 없는 공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엔진이 갑자기 멈췄다면서 엔진과 연결된 배선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발밑에 있는 시트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소녀가 아무 의심 없이 발밑에 시트를 잡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는 넥타이를 풀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살해한 후에 그는 소녀의 돈을 확인하였고 12만엔이 아닌 7만엔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였다. 그러고는 경찰이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게 하기 위해 그녀의 옷을 벗겨 25km 떨어진 용수로에 유기했다. 그는 곧바로 택시회사로 돌아와 운전일지를 위조하여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는 그 소녀가 원조 교제를 하기 위해 온 외지인이며 주변에 가족과 친척이 없기 때문에 쉽게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소녀의 나이는 16세였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 살인범이 되었을까? 1962년 그의 이름은 히다카 히로아키.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뛰어난 스포츠 능력에 성적까지 우수한 소위 잘나가는 엘리트였다. 그는 명문고에 진학하였고 교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가고 싶었던 명문대들은 전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임시 방편으로 원서를 넣었던 낮은 등급의 사립대학에 합격하였다. 히다카는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실력에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고교 시절 친구들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는 다른 동급생들을 깔보면서 자만심에 빠져 살았다. 출석도 거의 하지 않고 음주와 도박에 빠지며 결국 중도 퇴학당했다. 대학 중퇴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시청의 임시 직원으로 일했지만 음주와 노름을 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어느 회사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 사건으로 히다카는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성과도 헤어졌다. 출소 후 고향을 떠나 삼촌과 함께 살며 택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히다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를 다짐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 1992년 그는 삼촌의 소개로 한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였고 예쁜 딸도 낳았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부인이 출산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정신질환 병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딸을 처가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빚까지 생기면서 히다카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잊기 위해 또다시 유흥에 빠졌고 그 빚은 더 늘어나 350만엔이 되었다. 그는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져 점점 악마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첫 번째 살인 뒤 4개월 동안 경찰은 시신을 발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자신감이 생긴 히다카는 다음 타깃을 노리기 위해 신테치 공원을 다시 찾았다. 1996년 8월 13일 그는 벤치에 있는 접대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호텔에서 관계를 한 후 택시로 태워주는 척하며 조용한 산길로 들어갔다. 첫 번째 살인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였고 그녀가 바닥 시트를 주우려는 순간 넥타이로 교살했다. 이번에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목장갑을 끼고 넥타이를 조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52,000엔을 빼앗고 산속에 시체를 유기했다. 두 번째 살인부터 히다카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성행위와 금전이 목적이었던 범행이 살인 그 자체에 대한 쾌감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두 번의 살인을 통해
행방불명되어도 관심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시체만 잘 숨긴다면 의심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1996년 9월 7일 오후 11시경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늘 손님을 기다리는 접대 여성인 후지야마 마리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히다카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그는 으슥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그녀에게 오늘은 호텔 말고 차 안에서 관계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의아해했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가 옷을 벗고 뒤돌아 있는 사이 바지의 벨트를 풀어 그녀의 목을 졸랐다. 마리코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의 힘에 맞설 수 없었다. 그는 해왔던 대로 지갑에서 현금 8만엔을 챙기고 살해 현장에서 10km 떨어진 숲속에 비닐 시트로 시신을 덮어 유기하였다. 첫 번째 살인은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아직도 범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는 점점 자신감과 광기에 사로잡혔고 살인 주기도 짧아졌다. 1996년 9월 13일 오후 10시 이번에도 안면이 있는 여성을 목표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요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인근 러브호텔에서 관계를 한 후 새벽 2시에 그녀를 데려다 준다며 하스카이치 방면으로 향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엔진 문제를 가장해 적이 없는 시골길에 택시를 정차했다. 그리고 요코에게 발밑 시트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뭔가 정체 모를 무서움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혼자 돌아가겠다며 재빠르게 택시를 뛰쳐나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히다카는 당황하고 초조해했다. 그는 황급히 택시로 뒤쫓아가서 준비해둔 과도로 그녀를 위협해 뒷좌석에 태웠다. 화가 난 그는 그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킨 뒤 넥타이로 살해하고 56,000엔을 훔쳤다. 시신은 오전 2시 40분경 히로시마 국도에 있는 풀숲에 내던지듯 유기되었다. 그는 범행 후 회사에 돌아와 피가 묻은 뒷좌석 시트를 새 것으로 교환하고 낡은 시트는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이 출근하였다. 네 번째 살인 후 5시간이 지난 9월 14일 오전 7시 개를 산책 중인 인근 주민이 요코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경찰은 시신이 히로시마나 그 주변에서 살해돼 차량으로 현장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고 현장 주변 탐문에 전력을 기울였다. 공개 수사로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 발견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히다카를 봤다는 목격자 증언을 얻었다. 그리고 근처 호텔을 나온 뒤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간 것도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9월 1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 히다카는 자신의 집 앞에 잠복해 있는 경찰들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갔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교통 검문으로 인해 체포되었다. 그는 요코의 살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른 3건의 살인에 대해서도 자백했다. 그의 재판은 항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형사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2006년 12월 25일에 법무성의 사형 집행명령에 의해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간의 광기와 거만함이 낳은 희대의 연쇄살인극은 이렇게 종료되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